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해경과 중국 어선의 충돌. 바다에 대한 중국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월 초 중국이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어도의 실체조차 모르는 상황. 이어도요? 그 단어장 이름 아세요? 이어도? 이어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전라도에 있는 섬인가? 섬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 신화 속 섬으로 존재해온 이어도의 실체와 이어도를 둘러싼 국제분쟁.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제주도의 남단 서귀포 해안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에게는 신화 속 섬으로 통하는 이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언들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어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사기획 맥에서 이어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분쟁의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평화의 섬 제주도. 이곳 제주에서 뱃길로 30분 떨어진 곳에 우리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가 있고, 마라도에서 또다시 남서쪽으로 149km를 내려가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전설에서 이어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4.6m 깊이의 바닷속에 위치한 높이 50m, 면적 1.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이어도. 4.6m 수중에 항상 잠겨있는 암초에 불과하고 때문에 영토나 대륙동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죠. 82년에 제정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수면 위로 드러나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만을 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도의 경우 영토가 아닌 암초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10m 이상의 파도가 몰아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어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어도를 신비의 섬으로 여겨왔습니다. 살아서는 갈 수 없고 죽어서 가면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 죽음과 삶의 그 모순적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이 개념이 이어도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하나의 이상향이다. 국제해도에는 1900년에 처음 이어도를 발견한 영국 상선의 이름을 따서 소코트라 암초라 표기돼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첫 이어도 탐사가 이루어져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51년부터 이어도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갖다가 일단 파악하고서 공식적으로 일단 그 현판을 갖다가 물속에 가라앉혔고요.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갖다 준공한 것이 2003년입니다. 이어도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세워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 수중 한반에 세워진 76m 높이의 해양과학기지는 해양연구, 기상관측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어도 탐사에 성공한 제주대학교. 이어도 해양기지에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는 교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기상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길목에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에 상용하는 태풍의 어떤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그 이어도 주변에 있는 해수, 그리고 그 올라오는 태풍이 그러한 그 해수 위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냐에 따라서 태풍 강도가 크게 결정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의 어떤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이어도 기지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한반도에서 상용할 태풍의 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실마리를 푸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자료를 이어도 기지로부터 얻었습니다. 태풍과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강력한 태풍 매미가 몰아친 당시 태풍의 크기와 도착 시기를 신속하게 예측해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앞으로 이 과학기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겠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관측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세계 전무예요. 거기서 저희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관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나온 자료들이 아주 잘 활용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이어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해양과학기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세울 당시부터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포함되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전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획정하면 우리 관할권 내에 들어온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문제는 수역을 조정하는 서로 중복되는 겹치는 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것은 한국 관할권에 들어온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까지의 수역을 말하는데 우리와 중국 간의 바다가 그만큼 넓지 않아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각종 자원 개발과 해양과학 활동 등의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보니 이 해양국이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도 해역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배타적으로 이 해역에 대한 그 해양 자원을 활용하고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마라도에서 가장 가깝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한중의 바다가 겹치는 중간 지점으로 나눌 경우 관할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양 영토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비록 외교적 협상을 중시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외교적 협상에 의해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정치 군사적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9년 자신들이 먼저 이어도와 그 옆에 파랑초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는 물론 이어도 주변까지 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경을 중국 선원이 살해할 정도로 극단적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마치 우리의 해양과학기지를 감시라도 하듯 이어도 주변에 자신들의 관공선을 보내고 있으며 그 횟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곳 이어도에 3,000톤급 순시선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도를 해양대국 중국의 전초지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어도가 중국 문명의 연장선에 있다는 내용의 가요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의 유명 민요 가수인 쭈하이가 불러 큰 인기를 얻으며 지난 1월에는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달의 최고 흥가로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물속의 작은 암초인 이어도의 영유권에 집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어족 자원들. 이어도 인근 수역은 조기, 민어, 갈치 등의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자연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바다 이용과 관련해서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현재에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미래에는 가능한 일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도와 관련해서 현재에도 이어도는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어도의 미래 가치, 즉 향후 5년, 10년 후의 이어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항해하는 주항로가 이어도 인근을 통과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 한국과 중국이 앞다퉈 이 길목을 선점하려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이 국가들과 외교적 협상을 중시하고 또 이 외교적 방법에 의해서 해결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그 외교적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요. 전부 다 각국이 자신의 해양 영토를 유지하고 절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 관할인 이어도 외에도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대치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시사군도를 놓고 베트남, 인도와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한 난사군도까지 중국의 끝없는 영역이 곳곳에서 분쟁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들어 바다는 신천지 개척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양의 광물과 식량 자원을 누가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 해양 진출의 교두보인 이어도에서 한중일 삼국 간의 해양 패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넘보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해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공개 발언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화해왔는데요.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 역시 독도를 얻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바다와 그 안에 무궁무진한 자원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를 연구해온 이상태 박사. 그는 일본의 욕심이 독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미 일본은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것. 일본은 독도와 파랑도를 자기의 영토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꼭 가져야 될 영토, 그 다음에 일본이 내놓아도 좋은 그 영토, 또는 일본이 그 협상을 해도 좋은 영토,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그 구분을 해가지고 그 연합군과의 그 평화조약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넓은 바다를 차지하려는 일본은 심지어 바다 위에 작은 암석에 시멘트를 부은 뒤 이를 섬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다는 거의 모든 물류의 수송로입니다. 또한 해군 군사력의 활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 전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처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할권 확대에 대해서 정책을 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방식은 이른바 자연연장선에 따른 방식. 중국의 면적과 인구 규모가 한국에 비해 훨씬 크고 중국의 해안선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바다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황하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이어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모두 자신들의 바다라는 대륙붕 이론입니다. 중국은 이 동중국해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대륙봉 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자기 바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바다다 이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다른 방식을 주장하다 보니 양국은 그동안 16차례 이상의 회담을 가져왔음에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영토 문제나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을 결정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면 그 유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정권 유지나 또 국민의 감정상 쉽게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어도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국제재판까지 가게 되더라도 이어도가 한국 해역에 더 가까운 만큼 한국이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과거 판례를 통해서도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의 원칙이 중국에 비해 유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리비아와 몰타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 대해 이어도를 놓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중국 입장을 조금 인정한다면은 조금 더 한국적으로 이제 옮겨가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많이는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추측이고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이어도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의 이 해양 관할 구역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이어도 관할권 논란으로 더욱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이어도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모임인 이어도 연구회. 중국 측하고 한국 측하고 지금 이 사진을 이어도가 갑작스레 주목을 받으면서 그만큼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점도 많다 보니 이를 수정하고 바로 알리는 작업에 여념이 없는 이들. 이어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중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리를 정립하는 것에 그 설립 의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어도와 관련한 학술 대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이어도 사진전을 여는 등 이어도를 알리고 지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주도민으로서는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해양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에 대한 투자와 해양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여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사람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저 점선까지 밀고 오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렇죠. 바닥 지구 전체니까. 마주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제법상으로는 영토가 아닌 암초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여도는 과거와 미래를 불문하고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할 엄연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나라가 해양 정책을 일관적으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첨단의 소위 수중 암초이다. 이여도는 대양 항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목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 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북으로는 휴전선, 남으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국토에서 바다가 가지는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이여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순간입니다.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